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맨날 그 실시간 방송에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제일 귀에 즐거운 말이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이고 네. 또 제일 흔한 말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에 익숙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그냥 할 말이 없어.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장미화 씨 노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뭐 즐거워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토끼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24세 김효생을 보겠습니다. 24세 김효생 맞나요? 네. 24세 김효생 맞네요. 이 나이 때 정말 좋죠?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띠별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영으로 보기 때문에 요 기세에 나오는데 24세 김효생을 딱 생각하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자님한테 내가 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건 좀 물어보고 싶네.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 나이 때 김효생 24세를 지금 딱 보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이 멘트를 지금 주셨어. 그러면 남보다 그러면 너 자신부터 생각하라 이건가? 어른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24세 김효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친구도 먼저 생각하고 부모는 절대 먼저 생각하지 않아. 요즘 학생들은, 요즘 친구들은 부모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친구가 요 나이 때는 친구가 먼저고 남친이 먼저고 여친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해주시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있는 거는 너 자신이 먼저 알아야지만 남의 일도 할 수 있고 남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아니 말하다 보니까 저도 좀 웃겨갖고 아니 이 신이라는 이 매개체가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소위 할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글문 할아버지가 뭐라고 속담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적당히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떨 땐 제가 모르는 막 단어랑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막 철학적으로 막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난감해요, 난감해. 그래서 이제 요 나이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24세 김효생들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일은 벌리지 말고 일단 자신을 알라 하니까 자신이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는 안 하고 사업 쪽이나 뭐 장사 쪽이나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가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장사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를 한다고 안 그러면 체대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뭐 다른 것 쪽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여기 지금 반대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친구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복잡하게 가지 말고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복잡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친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 만약에 이런 친구를 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잘 설득해가지고 1월달에 정월달에 다시 한번 자손을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으니까 요거는 어쩌면 이 나이에 자손을 크게 키울까 뭐 다른 곳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어쩌면은 정확하게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들은 다 순하기도 하지만 제가 고집도 세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이 토끼띠에 대해서는 성질 급하고 고집 세고 그리고 날카로운 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뭐든지 좀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다양다면으로 그다음에 음악이나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능인으로 또 많이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소질이 이런 거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나 뭐 예능인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 쪽으로 빠지시는 분도 많이 있고, 예능인 쪽으로 만약에 연예인이나 이런 쪽으로 안 빠지면은 뭐 국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안 빠지면 무속인 쪽으로나 빠지거나 뭐 도 쪽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그 소질이 많이 숨어있는 재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다 풀고 못 다 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화병이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줍은 성격이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있을 때는 그걸 뿜어내지 못하니까 화병이 되고, 이런 것 쪽으로 이 속에 있는 거를 다 뿜지 못해서 그대로 돌아가신다면은 이런 것 쪽으로 나중에 그런 조상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구술했는데 그런 조상이 실린다면 이제 많이 억울한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상이 나올 때는, 그런 조상이 나올 때는 24세 기묘생의 부모님이나 이런 부모님이 어디 가서 구술했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조상이 꼭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기묘생들은 재능이 많다.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알아서 네가 차근차근히 밟아가서 네가 네 재능을 먼저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6세 정묘생을 보겠습니다. 36세 정묘생은 1월달에 이달에는 내가 운세가 바뀌면서 이민년에 들어오는 운세, 그 다음 해에 들어오는 운세, 그 다음 해에 뭐 개묘년인지 이렇게 될 거예요. 토끼에 들어오는 운세와 맞닥뜨려서 이번 달부터는 내가 좋은 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6세에 내가 뭔가를 뒤집거나 뭔가 새롭게 운반을 한다 그러죠. 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운반하는 거라 그랬는데, 운세나 새로운 거를 다짐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를 새롭게 다짐을 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거나 뭔가를 새롭게 뭐 다짐을 하거나 이런 것 쪽으로 하는 게 1월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1월달에 이 정묘생들도 새롭게 내가 뭔가 다짐을 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36세에 해놔야지 37에 뭔가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 망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해야지만 뭐 석 달이 가든 6개월이 가든 이때에 가셔서 내가 안 망한다는 뜻이죠. 이미 때는 지나서 6, 7월 달에 시작을 하면 그때는 중반기가 되기 때문에 뭔가 시작해도 좀 늦어. 그러니까 정월달에 시작을 해갖고 내가 잘 기획을 해갖고 늦던지 빠르던지 이게 판단하기가 여름이나 가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가을에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요때 시작해야지 내가 37에 가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거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뭔가 사람은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실패와 성공을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제가 정월달에는 이거를 해보세요, 저거를 해보세요, 이렇게 점사를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요 정묘생들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새로운 것 이렇게 뭔가 스타트를 해보고, 너무 큰 거를 해보고 싶다, 내가 아사무사하다, 아리송하다 이러신 분들은 무속의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스타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37에는 하실 수 없는 거 36에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다시 하든가 고쳐서 하든가 아니면 한번 해봤다가 실패해가지고 37에는 안 하든가 요런 거를 1월달에 스타트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8세 을묘생을 보겠습니다. 48세 을묘생들은 작년에 47에 운두를 받으신 분, 아니면 또는 운을 안 받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자 48세에는 운들이 듭니다. 47의 운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럭저럭 잘 지내시고 이렇게 있었다가 48부터는 이제 운세가 핍니다. 47의 운을 받으신 분, 생일이 늦가을이나 초겨울이신 분들은 올해 48이 되면서 3, 4월 달이 지나지 않으면서 내 운세가 핍니다. 들으셨죠? 네. 47의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생일이신 분들은 분명히 운세가 바뀌어서 올해 48이 되면서 초가 되면서 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운을 받으신 분들은요, 운이 바뀌니까 이 운세를 어떻게 써먹냐면, 무속이신 분들은
저 주위에는 무속인들이 많으니까 무속이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내 들어오는 신명한테 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반이신 분들은 초겨울에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는데 고사맞이나 내가 운맞이나 그 다음에 업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업맞이나 이렇게 했어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조상맞이나 이런 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중년의 운이 들어오니까 어쩌면 마지막 운이 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운은 50대, 60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커다란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재물과 같이 건강운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40대에 들어오는 돈들은 나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게 하려면 운맞이나 이 재물을 모아지고 나가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인생이 되시면 안 되니까 40대에 들어오는 돈들은 모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지려면 우리의 들어오는 조상의 대감이나 업대감이나 돈대감이나 이런 대감의 노릇을 어떤 대감이 들어왔는지 잘 알아가지고 그 대감의 그 수호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48세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48세 을묘생들은 진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몸에 안 그러면은 몸에 상처 날 일이 있고 몸에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몸가짐을 잘 하시고 몸에 들어오는 수호신을 잘 맞으셔서 가을에 지금은 가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초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전에 잘 하셔서 그 큰 운을 받으셔가지고 재물운으로 맛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듭니다. 그리고 60세 계묘생을 보겠습니다. 60세 계묘생들은 초상 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그러니까 이민년에 1월달부터 이제 1월달 운세만 봐야 되는데 1월달이 됐든 2월달이 됐든 3월달이 됐든 간에 어쨌든 첫 스타트가 초상 날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상문이라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상문인데 초상 날 일이 있다는 거는 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라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내 멀리 있는 사람은 상문이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상 날 일이 있다는 거는 내 가족이나 이거를 뜻하는 거니까 초상 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린 이 계묘생들은 누굴까 대충 다 사람들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신 분들은 초상은 상문이 탄다 이러니까 상문 탈 때 상문을 어떻게 대피를 할 건지 요즘에는 상문 타는 거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취하는지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이렇게 하니까 상갓집에 갔다 오면 아플 것이다. 근데 뭐 내 친척이나 이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아니면은 뭐 그 부주근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피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이렇게 이럴 일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상문이 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초상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계묘생들은 초상이 날 거니까 갔다 오시고 나면 내 몸이 편치 못할 거니까 좀 아프시거나 이러실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핑계를 대서라도 저는 안 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전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60세 계묘생들은 다른 거는 없지만 초상이 날 일이 있으니까 요때를 잘 피하시거나 아니면 잘 마무리를 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2세 신묘생을 보겠습니다. 72세 신묘생은 1월달에 정월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말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신묘생들은 힘들고 어렵고 자식간에도 안 좋고 뭐 손자나 손녀지간에도 안 좋고 내 몸이 고달프고 뭐 이런 것 쪽으로 신병 쪽으로도 안 좋고 조상 쪽으로도 안 좋고 좀 신묘생들은 많은 거를 당해야 되고 고통받고 이런 것 쪽으로 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민년에 들어서서 신묘생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식 쪽으로나 내가 돈 쪽으로나 휘말렸던 거 1월 달에는 좀 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묘생들은 이번 달에 1월 달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벌리고 싶은 일도 하셔도 되고 이번 달에는 날개를 활짝 핀 1월 달이 정월 달이 되는 거니까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민년 정월달에는 72세 신묘생들은요 날개를 활짝 핀 달이 되겠으니까 뭐든지 하셔도 되고, 내가 돈 받을 때가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내시고요. 내가 또 뭐를 빌리는 그런 게 있으면 빌려달라고 큰 소리 빵빵 쳐도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를 해도 되고 뭐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나 뭐나 이런 거 있으면 뭐든지 내 맘대로 주물르고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세 기묘생, 35세 정묘생, 48세 을묘생, 60세 개묘생, 72세 신묘생 토끼띠에 대해서 정월달 2022년도 이민년 정월달 운세를 홍두깨 이시아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는 72세 신묘생과 그 다음에 48세 을묘생을 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48세 을묘생과 72세 신묘생들은 정월달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2월달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